제가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서 강론 준비를 하다가 이걸 어떻게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혼자 이렇게 머리를 막 굴렸는데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재미가 좀 떨어지는데 어떤 이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 사장님한테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사장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그 90년대에 이거 뭐죠? 워크맨이라 그러나요? 테이프 넣고 돌려서 이렇게 음악 듣는 거 이런 걸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을 쭉 이제 공장에서 직원들 데리고 일을 쭉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이게 되게 성황리에 잘 팔려요. 테이프 넣고 음악 듣고 하는 게. 왜냐면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기술이 발전하는 걸 보니까 이 테이프 넣고 음악 듣는 사업이 금방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제 시킵니다. 야, 너 해외 나가서 공부 좀 해라. 다음에 이 제품 다음에 뭐가 유행하게 될지 네가 공부를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장님은 자신이 맡고 있었던 그 카세트 테이프로 듣는 음악 기계 그 워크맨을 잘 이제 직원들을 다독여 가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당장의 수입도 굉장히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그 사업이 성행할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직원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장님이 이 워크맨 사업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야, 이거에 우리가 매진하면 우리도 부자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한 해, 두 해 지나고 이제 유학을 나갔었던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랑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지금 보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워크맨 있잖아요. 테이프이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테이프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mp3 플레이어라고 하는 게 지금 막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 사업을 이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겠어요? 그래? 야, 그런 세상이 있구나. 그래, 우리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찾아보자. 방법을 찾아보자.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의 어떤 극적인 반전.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죽어야 돼요. 얘기가 되려면. 아버지가 이제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업을 누가 물려받았겠어요? 아들이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아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이야기했었던 이 mp3 사업을 내가 추진해야지. 그래서 직원들을 모아다 놓고 여러분, 이제 워크맨 사업은 끝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것은 mp3 사업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직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잘 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사장님이 살아계셨다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 거다 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는 이 워크맨 사업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습니다. mp3 사업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직원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모르기 때문이죠. 만약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알았다면 직원들도 옳소,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아들을 따랐을 테지만 실질적으로 그 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은 아들의 명을 따르지 않고 그 워크맨을 만드는 거에만 혈안이 돼서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사업이 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mp3 사업을 일으켰고 결국은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복음 내용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느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저의 그 짧은 이 관계 안에서도 드러나요. 제가 지금 판공식이잖아요. 판공하기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무것도 먹을 것 준비하지 마시라고. 저는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안 먹는다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제가 가서 먹는다라고 하면 첫 집에서는 다과가 나오고 둘째 집에서는 식사가 나오고 세 번째 집에서는 진수성찬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판공성사의 집을 이제 오픈해 주시는 그 집에서는 부담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내년에 제가 이제 가정방문 판공성사 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뭐부터 생각이 들어요?
야, 신부님 오시면 진수성찬 준비해야 된다. 어우, 난 못해. 아, 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애초에 안 먹습니다 했는데 지금 몇 집 갔더니 벌써 뭐가 나와요? 먹을 것들이 막 과일이며 막 그 손 많이 가는 약과를 직접 만드시고 막 무슨 차를 만드시고, 일부러 제가 그래서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거 한번 먹으면 이제 소문이 또 어떻게 나요? 야, 안 먹는다더니만 드신다. 그리고 직접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그 뭐 만들어 주신 거 그거 조금 먹었어요. 그러면 또 소문이 뭐라고 나요? 야, 신부님 그거 좋아하더라. 그러면 다음 집 가면 그게 있어요, 없어요? 또 있는 거죠. 이러한 오해 속에 살아가는 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식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항상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의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내가 확신이 들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너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 내가 잘못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모습, 그런 수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사순시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아직도 단단한 나의 내적 상태를 지니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하느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이 완고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 완고한 마음을 조금은 허물어뜨리고 나 자신의 이 토양의 기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순시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땅이라도 그 땅을 적실 만큼의 이 비가 오게 되면 땅은 촉촉해지고 거기서 싹이 나게 되죠. 그 순간은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1시간이어도 충분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쳐먹는 시간이 그만큼 짧더라도 고쳐먹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도 이 씨앗이 싹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늦지 않았으니 항상 나를 돌아보시고 노력하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